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정치 기획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대선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패배 원인 7가지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거라는 것이 원래 이기면 승리하면 원인은 한 가지고 패배하면 원인이 수십 가지라고 하죠. 그런데 그중에서 한 7가지로 추려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국민의힘은 선거 캠프 해단식을 했죠. 이제 초상집 분위기인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인생을 바둑이라고 비유하죠. 그래서 좀 복기라는 걸 해보겠습니다. 바둑도 한번 패하면 복기라는 걸 하죠. 이런 걸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다음 선거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김문수 후보의 패배 원인 7가지 분석이라는 제목인데 우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선거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한 건 맞죠. 왜냐하면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의 강요를 지냈던 김문수라는 후보가 또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?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죠. 그래서 그 부분에서 패배 원인 7가지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째, 처음부터 선거 캠프가 출발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처음에 출발할 때 선거 캠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단절 선언을 과감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. 이게 이제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 중도 확장, 샤이 보수라든가 등등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실패한 게 아니냐. 이래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. 그래서 과감하게 캠프 출발을 했을 때 윤석열을 과감하게 강제 출당이나 제명까지도 시켰으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번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아니냐.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씨가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 자유의사다. 이렇게 말하는 것 보고 이렇게 말하면 중도 보수라든가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? 그러면 내란의 연장인가? 민주당에서 지금 강조하는 내란 프레임을 결국 이어가겠다는 거 아니냐.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냐. 이런 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지에서 좀 상당히 손실을 봤다.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. 특히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윤핵관 출신들 또 윤석열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윤상현 같은 사람을 왜 또 선거 캠프에 불러들여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. 이렇게 되면 내란의 연장 아니냐. 또 이렇게 보잖아요. 상대방 민주당에서는.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사죠.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김문수 캠프 쪽이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자충수를 띄운 거죠. 그리고 심지어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전두환 측 정호용 같은 사람 군부 출신을 또 선거 캠프 고문으로 임명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악수 중에 악수다. 이런 것도 참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경선 과정이나 단일화 과정에서 내분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권성동 이런 사람들을 왜 선거 유세에 또 데리고 다니는지 이것도 오히려 선거에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끼치게 됐다. 이런 사람을 왜 선거 중에 원내대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거 유세는 데리고 다니지 말아야죠.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서는 표를 깎아먹는 그런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두 번째, 극우 세력인 특정 정치 세력, 정광훈 등 이런 사람들하고 또 절연을 하지 못했다. 확실하게 선을 끊지 못했다는 게 또 중도층 확장의 큰 실패의 원인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. 세 번째,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탈당도 늦었고 벌써 선거 캠프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탈당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탈당 선언도 늦었고 그다음에 유세 기간 내에 중간에 김문수 지지선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김문수는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분위기가 연출되어 가지고 이것이 결국 중도 확장에 큰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. 네 번째, 경선 과정과 단일화 과정에 보수층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거죠. 특히 그 권성동과 권영세의 파행적인 운영.
그다음에 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준비 시기도 민주당보다도 늦었고 이미 민주당은 지금 준비해가지고 벌써 이미 시작이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도 아직도 국민의힘은 선거 준비도 늦었고 선거 사무 등 캠프의 운영도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아주 악조건인 상황에서 이미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. 그 부분도 상당히 실패하는 데 원인이 됐고 다섯 번째 참 중요한 거죠. 이준석과의 단일화 여기 실패한 게 이게 또 가장 큰 원인이죠. 그래서 단일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죠. 특히 홍준표 씨는 이준석을 지지하고 또 김종인이라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을 지지하고 또 이런 그 내부 총질이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았죠. 예. 그래서 그래도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200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몽준과 노무현 단일화 과정을 좀 큰 교훈을 보고 다음 날이 선거 날 전까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내일이 선거인데 오늘 밤까지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또 밤이라도 이준석의 집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어떤 절실함을 보였다면 또 표가 어느 정도 동정표라도 오지 않았을까.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이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성보다는 어떨 때는 감성에도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는 선거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간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여섯 번째. 그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는 내부 총질이나 비협조. 그렇죠? 특히 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과자를 먹으면서 셀카를 찍는다는 등 이런 거는 전부 다 오히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표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가 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예 모습도 보이지 않고 본인이 후보에서 밀려났다고 해서 찬조연설 한번 안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홍준표 씨는 하와이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고 비록 탈당했다고 하지만은 그냥 침묵이나 하면 또 될 걸 침묵은커녕 오히려 계속 당을 방해하는 그런 말만 일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. 당연히. 이런 상황인데 선거를 이긴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. 자, 마지막으로 유세 기간 내내 김문수 후보의 유세를 보면은 유세 기간 내내 생산적인 어떤 정책이 물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겠죠. 그래서 생산적인 정책의 제시와 비전이 없이 계속 이재명 후보의 자질 문제 인신공격만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좀 식상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데 선거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첫째는 선거 구도죠. 선거 구도에서 졌죠. 국민의힘이. 3자 대결이 아닌 양자 대결로 갔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보였었는데 결국 이준석 그다음에 김문수 그다음에 이재명 이 3자 구도에서는 보수 후보 2명 진보 후보 1명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. 그래서 구도에서 졌다. 두 번째 이슈인데 결국 이슈 싸움인데 저쪽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들고 나왔고 또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독재 저지로 맞섰는데 결국 실패 원인은 윤석열과의 과감한 단절 절연 이걸 실패하는 바람에 이슈에서도 졌다고 봅니다. 자, 세 번째 인물인데 인물에서는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했지만 참 나름대로 40%까지 정도로 득표한 것은 그나마 선전을 했다. 인물로 선전을 했다. 나름대로는 김문수 후보가 선전하고 고군분투한 선거에는 맞다. 그래도 40%까지 육박한 것은 40%가 약간 넘었죠. 정리하자면 선거는 인물, 그다음에 이슈, 그다음에 구도인데 구도와 이슈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했다. 인물에서는 청렴 강직한 이미지로 그나마 선전했지만 이것이 역부족이었다.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김문수 후보 선거 패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